이웃집 여자와의 은밀한 만남 조금만 더, 그래? 거기 안 돼요? 너무 무리하면 내일 힘들어 기어서 들려오는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별표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나. 거긴 민감하다니까? 별표라는 말, 벽 너머로 들려오던 이 목소리들에 나는 매일 밤 귀를 기울였습니다. 57세 퇴직자인 내가 옆집 부부의 은밀한 순간을 엿듣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혼자 살면서 억누르고 지냈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옆집 여자의 목소리를 상상하며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의 다친 다리를 간호해주며 벽 너머로만 들리던 그 목소리의 주인인 옆집 여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이름은 김민호, 57세입니다. 30년간 다녔던 중견건설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택한 지 벌써 2달째였어요. 정년 퇴임을 맞이한 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고 별표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별표라는 한숨과 함께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마친 후에 허탈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밤마다 쌓이는 욕구를 결국 혼자 해결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공허함은 커져갔어요. 머리에는 흰털이 섞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지만 아직 남자로서의 욕구는 살아있었고 그게 위안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이제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뉴스를 켜도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혼자가 된 지는 3년째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원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그런 걸로만 날 보는 거야. 아내가 마지막에 던진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어요. 나는 여전히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아내는 그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2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된 거죠. 아파트 301호, 25평 투룸에서 혼자 사는 퇴직자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커피를 내리고 같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같은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이 연락을 해도 별표 퇴직하고 뭐해? 집에서 쉬고 있어? 별표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서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고립감이 날마다 깊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옆집 302호에 이삿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대화소리로 미루어 보면 젊은 부부인 것 같았어요. 새로운 이웃이 생긴다는 건 반가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혼자 사는 중년 남성이라는 시선을 받을까 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302호 문패를 힐끗 보게 되었고 언젠가는 제대로 인사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평범하고 지루한 나날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곧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 그날도 거실 TV 앞에 앉아 점심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가구를 옮기는 줄 알았어요. 연속으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벽을 통해 전해졌거든요. 아직 정리할 게 많나 보네. 그런 생각으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곧 낯선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래. 거기 여자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뭔가 무거운 걸 옮기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 돼요. 너무 무리하면 내일 힘들어.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어서 남자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가구가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려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 곧 끝나. 거긴 민감하다니까. 뒤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부 사이의 은밀한 순간이 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급히 TV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몸은 3년 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빨라지고 아랫배의 열기가 차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안이 바짝 말랐어요. 짐을 나르는 건가?
아니면 운동을 하는 건가 억지로 합리화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오래 잊었던 세계를 떠올리며 요동쳤습니다. 여자의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거기 천천히 그 목소리에는 달콤함과 애원하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집을 나서야 했어요. 산책이라도 하며 머리를 식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현관문을 열고 나서도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에게 한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모든 소리가 멈춰 있었지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제 낮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밤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온몸이 반응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 며칠은 57세 퇴직자가 옆집 부부 소리나 듣고 있다니 하는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내 상상은 자연스럽게 옆집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키는 얼마나 될까? 머리카락은 길까? 짧을까? 목소리로만 짐작해보면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평소보다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벽 너머에서 여자의 호흡이 점점 더 가빠지는 듯 들려왔습니다. 나는 책장을 넘기는 척하면서도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미친 건가 자책했지만 끊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리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소리들을 상상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지만 끝나고 나니 더 큰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주차장에서 그녀를 처음 마주친 건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는데 옆쪽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여자가 흰색 승용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체형의 운동복 차림이 잘 어울렸고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진 갈색 머리카락, 땀에 살짝 젖은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목소리였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던 그 달콤한 목소리. 옆집에 이사온 이선영이라고 해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을 때 나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301호에 사는 김민호입니다. 나는 겨우 대답을 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걸 느꼈어요. 옆집 여자는 47세 정도로 보였는데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나이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벽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와 겹쳐져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여자가 바로 내가 매일 듣고 있던 그 목소리의 주인이라니 실제로 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에서 단둘이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회사 복장 차림이었는데 검은색 블라우스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혹시 갑자기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가 밤에 좀 시끄럽게 했나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할 게 많다 보니 예나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떠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요. 전혀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요? 벽이 얇아서 혹시 불편하실까 봐의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 별로 신경 안 써요. 혼자 사세요. 그녀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내렸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벽이 정말 야른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각자 집 앞에서 헤어질 때 그녀가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벽이 얇아서 그녀도 소리가 새어나간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그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솔직히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병환을 핑계로 도망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57세 중년 남성이 옆집 부부의 사생활에 집착하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어머니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계시기에는 불안한 상태였어요. 누나와 상의한 결과 당분간 제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은 나름 바빴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저녁에는 누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서울집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그 여자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옆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내가 없는 사이에도 그 달콤한 소리들이 계속되고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몇 달의 부산 생활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어머니 건강은 차츰 회복되었고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도 되겠다. 누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집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어요.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 KTX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나는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억지로 떠난 집이었고 내내 마음은 이곳에 남아 있었어요. 몇 달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가 탁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옆집 쪽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302호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마다 들리던 그 소리들은 사라지고 옆집은 묘하게 고요했습니다. 이사를 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왠지 허전했어요. 며칠을 기다려봐도 옆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오랜만에 집 앞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뒤편 작은 공원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고 있는 여자, 바로 그녀였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발걸음에 활기가 없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발목을 붙잡으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 발목을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집까지 모셔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러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예전보다 더 가늘어진 몸이 내 팔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와 소파에 앉혔어요. 나는 약 상자에서 파스와 붕대를 꺼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니 많이 부어 있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조금.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통증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파스를 발라주며 조심스럽게 발목을 주물렀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녀가 아픈 발목을 감싸주면서도 궁금해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병환으로 지방에 좀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올라왔어요. 그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녀의 대답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발목을 만져주던 내 손이 잠시 멈췄고 나는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남편분이 걱정하시겠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 이혼했어요.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서둘러 말했어요.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이미 2달 전 일이에요. 그제서야 옆집이 조용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유는 묻지 않을게요. 성격 차이였어요. 결국 서로 원하는 게 달랐다고 해야 하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함께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 그녀의 발목을 마사지 해주었어요. 근육이 많이 뭉친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위쪽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해요. 손을 종아리 쪽으로 옮기자 그녀가 잠시 긴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피부가 손에 닿았고 그녀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어떠세요?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그녀의 호흡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자 그녀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변했어요. 괜찮아요. 그만해도 돼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에 번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벽 너머로만 듣던 그 목소리, 상상으로만 그리던 그 여자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걸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미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 씨,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허락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멈추지 못했어요.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후,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며 벽 너머 목소리로만 상상하던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게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기운과 다정한 목소리,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평소와 같은 일상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그녀는 어젯밤을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녀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감사했어요. 괜찮아요. 발목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덕분에 그녀가 살짝 붉어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안 먹었는데요. 그럼 같이 드실래요?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제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녀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뒤따라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선영 씨, 그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보다 더 차분히, 더 진심을 담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때로는 그녀가 내 집에 와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고, 때로는 내가 그녀 집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에게 조심스러웠어요. 10살의 나이 차이도 부담스러웠고, 각자의 이혼 경험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런 관계가 맞는 걸까요? 그녀가 어느 날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서로의 아픔을 내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일주일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어요. 각자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일이 우선이었죠. 나도 비슷했어요. 서로 다른 걸 원했던 것 같아요. 상처받은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고 하루하루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57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너무 공허했거든요. 그런데 당신과 만나면서 달라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 동안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젊은 에너지와 활력을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안정감과 든든함을 주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봐 걱정돼요. 그녀가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소중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모든 게 새로워져요. 그녀가 어느 날 말했어요. 결혼할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우리 함께 시작해봐요. 2번째 인생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미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정년 퇴임 후 공허했던 내 삶에 그녀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은 안 해도 돼요. 그녀가 말했어요. 형식적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형식과 체면에 얽매여 진짜 중요한 걸 놓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형식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각자의 집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제안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우리만의 방식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옆집이라는 거리감이 오히려 적당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깊이 사랑하는 관계.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이제 그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물리적인 벽은 여전히 유지하면서 마음의 벽만 허문 셈이었습니다. 57세와 47세, 각자 실패한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떤 사랑이든 늦은 건 없어요.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느끼는 설렘, 따뜻한 체온,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들.
모든 게 소중하고 의미 있었어요. 정년 퇴임 후의 공허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그녀를 생각하며 일어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옆집 여자로 시작해서 인생의 동반자가 된 그녀와의 미래가 기대된다는 걸, 사랑은 정말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